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선파 박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바빠가지고 오늘 큰 뉴스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뭐 큰 뉴스인데 조금 지금 단물 빠진 껌 같은 느낌? 네, 뭐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도 오늘 주제는 뭔가요? 주제는 SK 배터리 분할입니다. 네, 아침 8시 대바람부터 보도자료를 배포해가지고 예. 저를 하루 종일 괴롭히고 있네요. 그러니까 장전에 발표를 해야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그 시점에 주면 안 되니까 미리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일단 반응은 좀 어땠어요? 주가 반응은 좀 어땠어요? 주가는 막 한 5% 가까이 장중에 빠지다가 넘게 빠졌나요? 막 그러다가 마감은 한 3.7%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원래 지난달 스토리데이 열었을 때 예. 이미 분할하겠다고 얘기는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분할 일정이라든지 그걸 공식화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게 있어서 그렇게 장의 충격은 아니었고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뭐 새로운 얘기지만 단물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오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분할 때 이미 한번 주가 하락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이미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주식을 이제 매도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고 그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뭐 이미 좀 많이 눌려 있었죠 주가도. 네, 주가도 좀 눌려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한 이후에는 뭐 올 것이 왔다는 네. 정도로 빠졌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 네. 정도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오늘 분사를 하겠다고 밝힌 회사가 2개예요.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SK 배터리고요. 또 하나가 SK EMP라고 석유 개발했던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도 분할하겠다고 밝힌 거고요. 둘 다 100% 자회사로 해서 가져가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다음에 ESS, 우리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 배터리 S 서비스인가요? 배터리 에저 서비스. BAAS, 바스. 바스라고 읽는, 바스. 그 부분을 가져가고요. 뭐 팩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그 자원 회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SK 이노베이션이 그대로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거 뭐 BMR이라는 사업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는데 그거는 이노베이션에서 하기로 이렇게 됐고요. 네. 이게 참 그 보통 물적 분할을 하면은 그 사업부의 가치를 한 절반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지주사 할인이 나는데 그러니까 두 군데를 뺐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그 본체의 주가는 꽤 눌릴 건데 사실 뭐 석유 사업 분할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SK 배터리가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일단 도대체 왜 뺄라 그러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회사 측에서 얘기했을 때는 경영 효율화랑 자금 조달의 편의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금 조달의 편의성. 그러니까 SK 배터리가 자기끼리만 있을 때 자금을 조달하기 쉽다 얘기인데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사실 IPO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사실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에너지 엔솔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IPO를 위해서 분할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사실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는 이게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흑자가 좀 되고 그러면 뭐 IPO를 하겠죠 당연히. 돈이 좀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2025년까지 17조 원이 필요해요. 배터리에서. 근데 그 17조 원에다가 이제 LG랑 소송 때문에 1조 원도 있잖아요. 그거 더하면 18조 원인데 지금 SK 측에서 내놓은 가이던스에 따르면 2023년에 1조 원을 번대요. 그러니까 2년, 3년 해봤자 15조 원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조 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차입금만으로 조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빚이 너무 많아지죠. 빚이 너무 많아지고 그럼 또 금융 자금이 또 소요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빚을 무한정 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포드 합작사에서 받는 돈 조금 있을 거고. 네네. 그래서 오늘 뭐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밝혔는데 그거 말고 이제 돈을 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포드랑 합작사를 했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때 포드도 돈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논의 중이라 가지고 그 규모는 밝힐 수가 없지만 거기서 들어온 돈이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이익을 내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년부터 그다음에 그 투자를 뭐 미국에서 한다. 그럼 미국 그 지자체에서 막 보조금을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보조금 같은 거 해가지고 조금 조달을 하고 나머지는 뭐 차입을 하거나 IPO를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대충 뭐 100조 얘기하니까 시가총액 그럼 한 10% 정도 지분은 팔아서 10조 원 10조 원 정도 마련하는 계획인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배터리 분사를 하게 되면은 예전까지 그 석유 쪽에서 번 돈으로 배터리의 적자를 계속 메워왔잖아요. 그러면 SK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익 계획, 뭐 이익 가이던스 이런 건 좀 어떻게 돼요? 네, 그 SK 배터리는 일단 내년부터 흑자가 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이제 헝가리 2공장이랑 미국 1공장이 상업 가동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매출 6조 원에 이제 BEP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는 이제 한 자리 중반대 영업이익률 한 5% 내외. 네네, 5% 내외가 될 것 같고 2025년부터는 이제 한 자릿수 후반대, 그러니까 8%, 9%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게 일단 수주 잔고가 되게 많습니다. 130조 원, 1테라가 13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130조 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뿜고 있는 거고요. 130조에 대충 10% 하면은 한 13조 정도 영업이익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진 않은데 워낙 매출이 크니까 이익은 좀 꽤 규모가 좀 나오나 보네요. 여기서 또 더불어서 오늘 SK가 이제 컨콜에서 밝힌 내용 중에 하나는 포드와 지금 짓고 있는 공장, 짓기로 한 공장 말고 그게 한 60기가와트시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올 수 있다. 왜냐면 포드가 2030년까지 전 자동차의 40%를 전기차 자동차를 바꾼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120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거 60기가 다 돌린다고 해도 풀케파 돌려도 또 60기가 어디서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드도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하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SK에 더 추가적으로 발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원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와의 소송 때문에 또 다른 고객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던 거 있었어요. 그때 그 소송했을 때 판결 냈던 ITC에서도 소송 판결문을 나왔던 ITC에서도 그 포드의 잘못을 막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알면서도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책임을 지우는 말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도 그런 리스크가 있는 회사랑은 거래가 하기 힘들었다는 배경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취재했을 때 그런 얘기들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SK 쪽에다가 문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맞냐. 근데 거기서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문제 없는 거 맞냐? 그럼 나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던 계획들이 이제는 좀 이제 정상화가 좀 되고 있겠죠. 이제 소송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없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좀 오늘 콩쿠르에서 말했어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과시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곧 추가적인 수주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이제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제 이익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오늘 그 분할 때문에 좀 가려졌는데 2분기 실적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2분기 실적에서 배터리 실적도 밝혔는데 사상 처음으로 그 적자 규모가 1,000억 원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한 700억. 1,000억이면 뭐 적자가 모니스테이 방송이 그렇게 큰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워낙 큰 돈을 적자를 보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SDI나 LG에너지 솔루션이 흑자 전환을 한 거 보면은 뭐 대충 마진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이 후발 주자로서 이제 흑자가 가시화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신뢰할 만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EMP 쪽은 이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EMP에서는 이제 EMP가 석유 개발을 하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석유 개발하던 회사랑 더불어서 지금 탄소 포집이랑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친환경에서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 사업을 같이 EMP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투 그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탄소에서 녹색으로. 녹색으로 그거에 이제 전환점이 이번
분할을 통해서 나타날 거면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EMP가 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판단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정유 부분을? 아, 정유 부분을 판단하는 얘기가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는데 정유도 파냐? 그러니까 정유를 파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확정된 건 없고 조금 특이했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이제 JV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 이제 팔아가지고 같이 합작하는 형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화학 그 전날에 매각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확정된 건 아닌데 좀 검토를 하는 거. 그래서 SK는 종합적으로 보면 다 팔고 있어요. 뭔가를 다 팔고 있고 이제 배터리를 좀 집중을 하면서 그래서 그린 앵커가 된다. SK 이노베이션이. 그리고 그걸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부분을 판다는 얘기는 저도 예전에 좀 취재를 했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뭐 제가 와 이거 딱 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정유 부분 매각 얘기를 들어서 야 이거는 좀 얘기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분이 아니 우리 정유 부분 파는 검토는 매번 한다. 근데 그 결정이 참 안 되는 이유가 뭐 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유 부분이 좀 꺾이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제값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물론 헐값에 주면 가져가겠죠. 근데 제값을 주고 산다는 데가 없고, 또 하나는 국내에다가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국내는 우리나라 사이즈에 비해서 정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크죠. 뭐 현대오일뱅크도 있고 뭐 칼텍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추가로 정유를 사겠다는 데가 없고, 그렇다고 해외나 사모펀드한테 팔자고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국가기관 산업을 외국인한테 넘기는 거를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계륵 같은 거죠. 지금 돈을 좀 벌고 있으니까 당장 팔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끌고 가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마땅히 방법은 없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그린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이제 석유 산업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콩콜에서 또 어떤 질문들 좀 나왔었어요? 콩콜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금 조달 계획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봤는데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플로우로 좀 어느 정도 하고. 그 지분율 희석 관련해서는 좀 얘기가 없었어요? 지분율 희석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들이 지주사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향을 생각하겠다. 뭐 이 정도 답변이었고 되게 두리뭉실한 뭐 그런 답변에서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뭐 그래서 이제 배터리 부분을 AMP랑 배터리를 많이 키워가지고 지수 할인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 그렇게 됐고 IPO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좀 언급하기가 이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참 그 지주사 할인 이슈가 그 기업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주사 할인이라는 게 뭔가 그 논리적이고 실질적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회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그 값을 안 쳐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내 자회사가 100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내가 100% 갖고 있는데 그 100을 안 쳐줘요. 그게 뭐 시장에서 뭐 지주들이 대부분 그래서 저평가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전자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그거만큼도 안 돼요.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투자자들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뭐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뭐 잘해보려고 하는 거에 왜 이렇게 시장이 평가를 안 해주냐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건 엄연한 현실이니까 그쵸. 뭐 지금 그 절반 값 쳐준다 그러면 SK 배터리가 지금 뭐 얼마 쳐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상장을 시켜버리면 반토막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SK 이노베이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니네는 최소한 2배 이상은 키워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경영진들도 우리가 주가 빠뜨리려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주가가 빠지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은 좀 서로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뭐 포드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F150이라고 이제 픽업 트럭 포드를 대표하는 미국의 국민차인데 이게 전기차가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나왔나 봐요. 그 성능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은 마2 정도를 이제 머스탱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F150이 잘 나오면은 정말 미국 시장을 한번 뒤흔들 수 있는 그게 지금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고 이제 픽업 트럭을 내놨는데 컨셉 가죠 아직. 아직은 차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유리가 탄탄하네요. 그래갖고
쇠공을 던졌더니 유리가 다 깨지고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F150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또 SK는 추가적인 배터리 수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사실 주주들도 굉장히 피곤한 이슈예요. 이게 뭐 잘 되는 건 알겠는데 주가는 안 가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 출입 기자로서 계속 이렇게 볼 때는 좀 그 SK 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의 분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그동안 그걸 옆에서 취재하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셨어요? 일단 그 엔솔처럼 IPO 때문에 이제 분할될 거다. 이건 너무 기정는 사실화된 사안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석유랑 종합화학 이쪽 부분도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보니까 뭐 요즘에 소재 회사들 다 좋잖아요. 그것처럼 SK 이노베이션도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소재 사업들도 좀 괜찮은 게 꽤 있다. 이렇게 좀 봐줬고요. 근데 좀 주가 측면에서 보면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을 이런 석유화학을 뭐 보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뭐 혹은 석유 탐사 때문에 이렇게 사진 않잖아요. 보통은 배터리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배터리가 따로 빠져나오니까 배터리를 같은 내가 100만 원밖에 없어. 100만 원 너무 작다. 얼마 있다고 하지? 우리도 아까 영업 적자 난 것만큼 한 1,000억. 1,000억 있다. 그러면은 배터리만 투자하고 싶으면 배터리 갈 테니까 당연히. 그러면 뭐 당연히 주가가 좀 눌려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좀 과정에서 저는 작년까지만 했을 때도 이 참 SK 이노베이션의 그림이 잘 안 그려졌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유를 계속 판다 이런 막 얘기도 듣고 있는데 정유를 팔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유 사업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 도대체 팔 데는 있어? 누가 사준대? 이런 막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작년까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더뎠던 것 같아요.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도 잘 된다는데 뭐 근데 이익은 안 돼? 이익이 언제 난대? 도대체 뭐 이랬는데 올해는 뭐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어떤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는 그림이라서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어떤 예측이라든지 회사에서 이제 목표하는 바 그리고 포부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그 정유 부분이나 이쪽이 지금 뭐 소재도 그렇고 피크지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큰 사업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적정 가치라든지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좀 특이했던 거는 SK 이노베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 사업은 들고 가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사업은 그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폐배터리 수거해서 거기서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안에 니켈이라든지 뭐 들어가잖아요. 그 금속들 그거를 이제 빼내가지고 리사이클링 하는 거예요. 그걸 뭐 BMR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25년까지 6만 톤을 만들 생각이다. 생산 캐파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또 들고 간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발굴을 또 이노베이션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회사랑 연계된 신사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면서 자회사랑 연계된 어떤 사업을 할 텐데 그런 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주목해야 돼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취재를 하다 보면은 들리는 얘기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안에 있지만 석유 부분과 배터리 회사 분들의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석유 부분은 아무래도 딱 되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뭔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배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든지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둘 간에 또 이제 알력 싸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회사에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석유 입장에서는 야 돈은 우리가 버는데 너만 우리 회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면은 사실 그 중간에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각각의 다른 산업군의 의사결정을 좀 효율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유의미할 것 같고 그동안 그 석유가 무슨 애 키우듯이 배터리를 지금까지 키워온 거잖아요. 돈 쏟아 버가면서. 근데 그러면서 좀 서로 아쉬움도 있고 뭐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건데 그냥 뭐 또 원래 애들 키워갖고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우리도 그 부모님들은 또 제2의 인생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유 부문도 이제 그 키우느라고 많이 거기다 돈 많이 집어넣는데 자기 돈으로 다시 자기가 젊어지는 카본도 그린해지는
그런 식의 모델을 스스로 찾아간다면은 이번 분할이 가장 예쁜 시나리오로 끝나게 되겠죠. 네. 다만 이런 성과가 진짜 소액 주주분들하고도 공유가 되려면은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가의 캐피탈 게인, 주가가 좀 올라주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배주 구조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이제 SK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쵸, 예. 라는 부분이 일단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SK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요즘에 뭐 ESG 하니까 친환경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해외 펀드들, 큰 손들은 사실 그 지배 구조를 굉장히 되게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액주주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주식 투자하는 큰 손들한테도 그렇고, 이 지배구조 이 개선이 중요하고, 파이낸셜 스토리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SK에서. SK 측면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좀 부양이 잘 돼야 자금 조달하기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할인된다는 이런 부분들이나 그런 그 독립적인 어떤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그냥 말로만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이 잘 방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끊을게요. 근데 석유에서 돈 벌어서 얘네한테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다 개별 회사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SK 이노가 직접 하고 있는 게 석유 사업이잖아. 그거를 물적 분할로 떼어내겠다는 거잖아. 아까 그 석유 개발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석유 사업에서 번 돈으로. 난 정유랑 이렇게 헷갈렸어. 정유랑 그러니까 화학 사업에서 그걸 벌어서 줬다고 하면은 그게 조금 그것도 말 되지. 근데 어쨌든 그거는 배당을 받아가지고 배당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당으로 해서 이노로 올리면. 그렇죠. 그 이노에서 돈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그래서 그렇죠. 배터리에다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종합화학이 지가 본 거 아닌데. 지가 본 거 그렇게 되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왜냐면 아까 편에서는 얘기했는데 그랬잖아요. 그 돈을 그냥 15조 원을 예를 들어서 그 다른 화학사들이 막 1조 원, 2조 원 이렇게 벌면 그거 갖다 줘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건 지주사 형태라 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냥 봐도 지금 이노에서 5천억 영업이익 났잖아. 그럼 여기서 배터리 마이너스 1,000억이잖아. 네네네. 그럼 얘가 투자할 돈은 이미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걸 넣어주는 거지 배터리로. 안 그러면 배터리는 마이너스 1,000억인데 어떻게 유지가 돼? 그러니까 월급도 주고 뭐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자 쌓이는 거지. 적자가 이노에 쌓이잖아, 이노에. 지금까지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노에 쌓인 적자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는 배터리는 적자였으니까 나머지가 넣어준 거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어디까지 했죠? 우리 지배구조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뭐 마무리하면 되겠네. 근데 시간 우리 나왔나? 지금? 분량 나왔어. 분량 알겠습니다. 하시죠. 그럼 파이낸셜 스토리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함께하는 주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시가총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최태원 회장님 SNS만 하시면 안 되고. 아우 피곤해요 SNS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재밌는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막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고민하시다가 야식을 먹는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배터리를 포함해서 친환경적으로 이 이노베이션을 바꾸는 거에 대한 어떤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분할을 기점으로 그런 게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돼서 모두가 조금 뭐 주주분들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게 되면 친환경의 이슈는 사실 전 지구적인 문제니까 또 그런 거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뭐 저는 일단 SK 출입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실적 나왔잖아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상반기만 1조 원을 냈어요. 그게 3년 만인데 이런 어쨌든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주주들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 것처럼 좀 향후에도 이 분할의 어떤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실적 잘 나갔으니까 우리 분할할 때 좀 주가 좀 빠져라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야 우리만 하는 거 아니야. LG에너지 솔루션 빠질 때 우리 같이 빠져야 매도 같이 나눠 맞으면 더 그런 타이밍을 조금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박재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